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 여러분들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한 3시간 가까이 정원에서 잔디를 깎으면서 소일을 했는데요. 원래 정원을 가꾸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랑 제 가족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영국에서는 세입자들이 나갈 때 집 청소도 확실하게 해놔야 되고요. 잔디도 깔끔하게 깎아놓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디포짓을 다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업체를 섭외해서 좀 부탁을 해볼까 했는데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한 3, 40만 원 이상을 줘야 이제 업체가 와서 잔디 깎기도 해주고 정원을 이제 가꿔주는데요. 그러기에는 좀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제가 직접 어제 정원에서 좀 손질을 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도 좀 오래 걸렸고요. 하필은 비가 와서 조금 고생스럽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원을 좀 가꿀 줄 알으면 이럴 때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많이 늘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처럼 이제 베어마켓이 장기화될 때는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주식시장이 상승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통해서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줍줍을 하면서 주식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요, 아르바이트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11월 7일 새로운 한 주를 열면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가 플러스 1.26% 보여줬고요. S&P 500이 플러스 1.36, 나스닥은 1.28% 올라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중간에 잠깐 하락하다가 막판에 다시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니오가 17.5%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 스퀘어가 어닝 발표 이후에 11.5% 상승했고요. 발레가 9.76%, 발레 역시도 이제 어닝 결과가 있었는데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리오토 9.31%, 스타벅스도 어닝 발표 이후에 8.48% 올라갔고요. 메르카도 리브레 7.77%, 버진 갤럭틱 7.42% 올라갔습니다. 온 세미컨덕터 플러스 6.76, ASML이 6.56%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중국에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한 제한이 풀릴 것이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중국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엔비디아가 5.48%로 가장 좋았고요. 구글이 플러스 3.84,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3.33, 메타 플랫폼즈 플러스 2.11%, 아마존도 1.88% 올라갔습니다. 반면 애플은 0.19% 빠졌고요. 넷플릭스 마이너스 3.07, 테슬라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3.64% 떨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207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전해드린 미존 자막 뉴스에서는요, 긍정의 아이콘 론 발언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영상 보시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이 반대쪽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장세는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적인 긍정론 그리고 극적인 부정론보다는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 전망에 대한 기사를 3개나 준비해 봤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볼 이야기는 엘리엇 매니지먼트, 세계적인 헤지펀드죠.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 내놓은 시장 전망입니다. 자, 이번에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시장 전망은요,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좀 큰 각오를 하고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헤지펀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번에 너무나 끔찍한 워닝, 경고의 이야기를 시장에 안겨줬다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끔찍한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무서운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너무나 극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모두 융합되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례가 없었던 어려운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엘리엇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투자자들한테 그들의 고객한테 보낸 투자 레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연준에서 타이트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타이트닝 때문에 결국은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리세션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이 리세션이 심각해지면 결국 경기를 다시 부양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부양책을 내놓게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요, 전 세계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전 세계에 끼칠 것이다. 따라서 뭐 사회가 붕괴된다든지 국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요,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까지 완전히 가지는 않았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려운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고요. 자, 현재 상황은 너무나 두려운, 굉장히 좀 무섭고 심각한 부정적인 가능성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다. 자,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너무나 심각한, 굉장히 좀 현재까지 지난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버블이 있는데요, 이 버블이 다 붕괴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엇에서 이제 결론을 내주고 있는데요, 현재 그 주식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의 가격이 많이 폭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떨어진 자산 가격이 충분하지 않다.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너무나 엉망진창이고 어려운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식 가격도 그렇고 채권 가격도 그렇고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너무나 많은 정책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꼬집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살펴본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연준이 타이트닝을 계속 진행해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타이트닝을 진행하다 보면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으로 빠져들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심각한 리세션으로 빠져들게 된다면 아무래도 중앙은행들은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양책을 피게 되면요, 결국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굉장히 극적인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머물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금리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적인 상황도 염두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시장 전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했는데요. 자, 이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소리에 따르면 빅 로우가 온다.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는데 빅 로우라는 것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내년 봄 정도가 되면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드디어 증시가 바닥을 찍는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한 가지 조언이 더 있습니다. 스몰캡,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주목을 해라 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금요일날 얘기했다. 빅 로우, 주식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바닥을 내년 봄에 찍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 3월에서 5월 사이에 주식시장이 드디어 바닥에 도착을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스몰캡,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투자를 하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거라는 것이 그들의 전망이죠. 자, 왜냐하면 현재 시장의 모습이요,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과 굉장히 비슷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거죠. 스태그네이션,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는 현상,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1970년대에 나타났었던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부터 이어질 거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이죠. 자,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헤지펀드, 엘리엇
엘리엇의 의견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한 주장하기를 연준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가요 리세션에 들어가는 것을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타이트닝 사이클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요 실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한번 놓쳤기 때문에 이번만은 꼭 잡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게 될 때가 주식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찍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피봇은 굉장히 쉽다. 자, 피봇이라는 것은 연준이 태도를 급변하는 것을 얘기하죠. 굴절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금리 상승이 갑자기 멈추고 금리를 인하하는 현상, 이거를 이제 피봇이라고 부르는데요. 피봇은 언제 일어나기 쉽냐면 만약에 실업률이 8%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3%면 굉장히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반대죠. 인플레이션이 8% 그리고 실업률이 3%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봇이 나타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S&P 500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많이 떨어져야 된다. 현재 이제 3,700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3,0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한 20% 정도는 떨어져야 바닥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전망인 셈이죠. 자,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S&P가 3,600까지 떨어지게 되면 드디어 이제 간보기 시작해라. 조금씩 야금야금 주식을 사기 시작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3,300까지 떨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할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S&P가 3,000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올인할 시점이다라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많은 유사점이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기에는요 1970년대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모습도 그렇고요. 연준에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보다는 코어 인플레이션에 더 집중을 하는 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코어 인플레이션은요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 변동성이 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지금 연준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1970년대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전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오일 쇼크, 식료품 가격의 쇼크가 있는 거, 그리고 굉장히 통화량이 늘었다는 것도요. 전반적으로 1970년대과 지금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들의 고객들한테 어떠한 조언을 안겨주고 있냐면 지금 현재는 캐시, 현금이 왕이다. 그리고 코모디티, 원자재, 변동성, 스몰캡, 밸류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채권 투자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장주, 테크 주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의 스몰캡이 앞으로 좋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1970년대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던 것이 스몰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게 되면 스몰캡,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스몰캡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스몰캡이 포함된 ETF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스몰캡을 포함한 ETF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6가지만 골라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VBR, SCHA, VBK, IWO, FNDA, DFAS. 자, 이렇게 대표적인 스몰캡을 포함하고 있는 ETF를 종목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자, 현재 퀀투스코어에 따르면 가장 좋은 점수를 얻고 있는 ETF는 VBR입니다. 모멘텀 익스펜스 디비던드 리스크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마지막 SF플로우만 C+로 중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스코어는 VBR이 최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퀀투스코어가 나오겠죠. 퀀투스코어가 4.24를 받고 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랭킹이 나와 있습니다. Ranked in Subclass라고 나와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면요. 랭킹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Small Value ETF입니다. 따라서 작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의 순위가 쭉 나오는데요. 현재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RFB고요. 두 번째로 4.74를 받고 있는 AVUV가 있다.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고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어떤지 이런 걸 다 고려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기사의 내용처럼 초인플레이션이 도래를 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시가총액이 작은 스몰캡에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원자재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헤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헤지를 위해서 원자재 ETF를 찾고 계신 분들은요, 다음과 같이 서칭이 가능합니다. 자, 시킹알파 페이지에 오셔서 여기 메뉴에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ETF가 있거든요. 여기에 커서를 올려놓으시면 ETF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밑에 ETF for Commodities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재 관련된 ETF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ETF 중에서 코모디티에 관련된 원자재 ETF의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귀금속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골드 관련된 GLD가 있고, 플래티넘 PPLT가 있고요. 실버는 SLV가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에너지 관련된 대표적인 ETF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오일에는 이제 USO가 대표적이고, 브렌트 오일은 BNO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현재 내추럴 가스는 UNG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이제 에그리컬처, 농업에 관련된 원자재 종목들이 쭉 나오고요. 만약에 커피에 투자하실 분들은 JO, 코코아는 NIB, 만약에 밀에 투자하실 분들은 WEAT에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인더스트리얼, 산업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쭉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코모디티 바스켓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자재를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ETF,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ETF는 뭐냐면 모든 원자재를 골고루 포함한 ETF를 얘기합니다. BCI 그리고 GSG가 있는데요. GSG를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 iShares S&P GSCI Commodity Index Trust ETF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퀀트 스코어가 4.87로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원자재 관련된 ETF 중에서는 가장 좋은 퀀트 스코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랭킹이 있는데 들어가면 이제 1위 종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코모디티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ETF는 DBC입니다. DBC는요, 인베스코 DB Commodity Index Tracking ETF라고 부르고요. 퀀트 스코어는 4.88, 그리고 SA 오토즈 스코어 역시 4.0으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장 전망은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시장 전망 역시 굉장히 우울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내년에 S&P 500의 어닝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이다. 성장을 아예 못할 거라고 예견하고 있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전략가 데이빗 코스틴이 얘기하기를요, S&P 500의 마진, 수익 마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S&P 500의 EPS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3%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0%로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3분기의 어닝 실적을 보니까 S&P 500의 넷 마진, 수익률 마진이요, 작년 대비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 추세가 발견된 건 팬데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EPS의 전망치를 조정했는데요. 2022년의 경우에는 S&P 500에 포함된 500대 기업이 만들어내는 EPS는 226달러에서 224달러로 하향 조정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원래 234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224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은 243에서 237달러로 하향 조정됐고요. 자, 그렇게 되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7% 정도 성장하는 셈이 되고요.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성장이 멈출 것이다. 그리고 2024년에는 5% 정도 2023년 대비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전망 주가를 보면요, 2022년은 한 3,600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3,770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4,0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나와 있고 실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플을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2023년 4,000 정도를 찍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4,000까지 S&P 500이 올라가게 되고요. 현재 어닝의 전망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24달러죠. 나누기 224를 하면요. 멀티플이 17.8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 전망은요. 내년 정도가 되면 S&P 500에 소속되어 있는 500대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는 224달러다. 거기에다 멀티플을 한 17.85배 정도로 곱하니까 4,000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지면서 EPS가 성장하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멀티플이 17.8배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4,000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사는요, 헤드라인 중심으로 짧게 핵심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에는 애플이 등장하고요. 애플이 인도에서 생산 파트너를 추가했다. 그래서 아이폰을 만드는 생산 파트너가 늘어나면서 인도에서의 아이폰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파트너십이 강화된 기업의 이름은요, 타이완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페가트론이라는 기업인데요. 원래도 이제 아이폰 12를 위한 파트너십은 결성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드디어 인도의 타밀나두에서 아이폰 14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은 폭스콘하고 이제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폭스콘 역시 아이폰 14을 이미 인도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전문가의 예상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은 2%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23년부터 150% 이상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이 2%에서 4%가 40%에서 45%까지 올라가면서 애플의 중국 의존도가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연준의 경제 타이트닝이 가속화되고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올라갈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코스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헤드라인을 보시면 페이스북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메타 플랫폼즈가 어느 정도로 직원을 많이 줄이냐면요. 몇천 명을 이번에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출장자가 그 출장을 취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메타 플랫폼즈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 비용적으로 많이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메타버스에 너무나 많이 돈을 쓰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을 수천 명이나 정리해고한다라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3%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단 해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비단 페이스북에 국한된 일은 아니고요. 트위터는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자, 이번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위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직원들이 집단 소송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대규모의 레이오프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주말 트위터의 7,500명의 직원들 중에 75%가 정리될 것이다. 뭐 이러한 기사가 지금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노동법에 맞춰서 정리 해고가 되고 있지 않다. 원래는 이제 2달 정도의 노티스를 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없이 바로바로 사람을 자르고 있다면서 현재 대규모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면서요.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 정말 좋지가 않구나. 대규모의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에는 모간 스탠리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요. 모간 스탠리가 주식 하나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공급업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가 앞으로 1년 내에 81%나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업은 한국 기업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모간 스탠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기를 아시아에서 배터리의 부품을 만드는 메이커인 LNF가 앞으로 주가가 1년 내에 81% 정도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 탑픽으로 골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이 바로 이 한국 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목표 주가를 보시면 현재 주가가 한 22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미래 4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283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국 기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LNF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께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 긍정적인 에너지 가득 안고 멋지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